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눈이경 네, 루닛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7,000원에 10%. 67,000원에 10%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왜 사고 나서 이렇게 올랐는데 매도를 못했더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정재현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의료 AI의 미래는 루닛이다. 이런 레포트도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루닛 가져가 보신다면 수익을 좀 충분히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보유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67,000원에 비중 1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7% 정도 손실 중인 것 같아요.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엄살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오늘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못 올랐던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섹터들,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엔터 쪽이라든가 게임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은 거예요. 루닛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을 때 루닛은 먼저 치고 나갔죠. 인공지능 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루닛도 나름대로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아마도 내년도에는 FDA 심사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조정을 더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잠깐 볼게요. 보게 되면 11월 중하순경부터 기관 쪽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자리대를 보게 되면 6만 원대 중후반?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6만 원대 중후반 자리대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보다는 조금 더 손실권역이겠죠. 평균 단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오늘 6만 원을 좀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58,000원 이하? 58,000원에서 54,000원 요 정도 사이 정도의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요 자리대에서는 10% 정도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조금 낮아지겠죠? 한 62,000원대, 오늘 종가 정도 매수 단가가 좀 될 거예요. 그 이하권역까지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좀 내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8만 원 정도에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좀 더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 라인대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루닛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YC요. Y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800원에 30%요. 12,800원에 30%요? 예. 9월이나 10월경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그냥 중장기로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좀 많이 밀렸다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어떻게 더, 속된 말로 물을 타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일단 전 중장기로 보고 구입한 거거든요. 회사도 괜찮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그냥 계속 가져가 봐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반도체주들 좀 강하게 오늘 올라줬는데 YC는 오늘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이미 비중이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은 저는 좀 부정 아닌 부정이 있어서 이제 이미 30%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부정이고요. 다만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은 긍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YC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이 적자 전환을 좀 했어요. 일단은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간 상황이었고 4분기 때부터는 실적 개선이 있는데 결국에는 YC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지금 테스터에 대한 장비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HBM 관련돼서 여전히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심리 자체가 좀 굉장히 억눌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때 결국에는 지금 테스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성장 부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스터 납품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지금 리포트가 대부분의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이재주주로 삼성전자가 11%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가장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가 흐름은 좀 눈에 띄게 개선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전반적으로 2025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은 지금 제품 라인업에서 단가, 마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2025년에는 납품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과 삼성전자가 지금 HBM 관련돼서 고전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테스트가 통과를 하고 나서는 이제 뭐 확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지금 좀 증설에 대한 효과 뭐 그리고 통과 여부 이런 호재성 이슈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 기간 자체가 언제 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비중 확대보다는 저는 조금은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되 만약에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리면서 삼성전자 향해서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 잠깐 물량을 확대하신 다음에 뭐 내가 수익 극대화를 하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생각했었던 부분에서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스트 통과 여부와 다르게 이미 장비에 대한 납품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또 얼마 전에 회사 측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테스터 장비 납품에 대해서도 이야기 오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능력치에 대한 부분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으니 저는 보유하고 좀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YC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 종목도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할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023번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삼성 STS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15만 원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빠져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7%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그런 공공 고유의 그런 기업들마저 좀 침범하려고 하는 그 이슈 때문에 빠진 건지 오늘의 하락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 그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네. 좀 보여지고요. 일단 해외 기업으로는 좀 국내 최초입니다. 거기다 이제 더 불안한 그런 부분들은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에 있어서의 국내 진출, 여기에 따른 그런 우려감까지 더해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영향 때문에 좀 매도세가 좀 출회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작년 말경에 고점을 치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보게 되면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고점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점 자리 때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진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원대 초반 자리 때 13만 원 언저리 정도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의 하락은 좀 과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크게 이탈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긴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의 보유 수량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투신 쪽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변동성 구간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13만 원 정도 지지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15만 원 언저리,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요 자리대까지 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덜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 오늘의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 13만 원 지지선 지켜주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314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6,820원에 비중 41% 가지고 계신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 테마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매일매일 또 힘드실 것 같아요. 대왕고래 이 예상 삭감 이슈가 어제 있었잖아요. 네. 어제 급락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깎여 네. 버려가지고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한 하락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 다행히 시장이 올라오면서 한국가스공사도 좀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살짝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요금에 대한 정상화, 지금 한전과 가스공사가 지금 요금에 대한 정상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배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해서 세 가지의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시세의 흐름이 좋았는데, 결국에 한국가스공사에게 시장이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물론 밸류업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가스나 이제 우리 한전 쪽에서의 이제 가스, 전기 이런 가격의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왕고래 관련돼서 좀 기대했던 요인들도 분명히 좀 투자자들의 심리에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일단은 그래도 지금 39,000원 부근이 항상 이 가격대에서는 중요한 지지 라인의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보유하고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만약에 내가 한국가스공사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관련돼서 매매를 하셨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내가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시세 차익을 빨리 내고 나오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꺾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도 지금 41% 보유를 하고 있고 매수가가 46,000원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회복 흐름이 못 나온다라고 했을 땐 저는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것도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 그리고 그 금액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만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비중에 대한 조절 여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39,000원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주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정부 쪽에서 어떤 내용이 들려올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서울브레인
아, 네, 솔브레인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1만 5,500원에 10%예요. 아, 31만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작년에 네, 매수를 네.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아, 네,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네. 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매일매일 신저가를 갈아치우고 있어서 시청자님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반등의 여지가 없는 걸까요, 대표님? 우선 수급 공백이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솔브레인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이라든가 섹터도 다 빠졌습니다.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좀 더 과하게 밀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 31만 5천 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올해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올해 만약에 매수 안 하시고 작년 만약에 21년도에 하셨다라면 매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좀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금 밀리니까 대응을 못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계속 빠졌어요. 7개월째 연속적으로 좀 밀린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반도체 쪽 사업이랑 2차전지 사업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소재 쪽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근데 2차전지 말 많죠. 반도체 말 많죠. 그나마 디스플레이 쪽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수급 공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주가가 상장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신저가를 좀 기록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가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관 쪽에서는 로스컷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손절 물량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제법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솔브레인 주가 싸거든요. 싼데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만약에 10% 정도를 더 하게 된다라면 약 한 평균 단가로 따져보게 한 24만 원대 정도 평단이 좀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0% 정도 더 하게 되면.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좀 제법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저가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17만 원 이하권역까지 만약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한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못 움직여도 20만 원 위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매수라는 것도 한 번에 매수라는 것보다 분할로 좀 매수를 하세요. 분할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이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최근에 주가 하락 이유는 수급 공백 때문이었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오립 에너지고요. 네. 그게 지오립 에너지가 2,350원에 10%를 갖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2,035원에 손절을 해가 5% 팔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5%가 남았는데 이거를 얼마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어느 정도에서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데 뭐 리튬 사업도 한다 그랬다가 이제는 네. 바이오 기업으로 변화한다라는 이슈도 있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5%의 비중, 이 종목이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걸 보면은 굉장히 좀 화려한 이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에이프로젠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바이오 회사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1,000억에 대한 CD 납입이 시장에서는 과연 될 수 있을까? 12월 11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좀 있었거든요. 1,640억 원 정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과 또 바이오 회사의 전환 모습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또 오늘 방금 이야기 나온 것을 보니 지금 전환사채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지금 시간에 굉장히 4%대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이 회사가 가능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환계 가액이 주당 1,423원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진 않고 지금 기간에 대해서도 2025년 지금 2025년의 전환 청구 기간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의 이런 변화적인 모습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지금 운영 자금 때문에 이번에 또 시비를 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바이오 회사에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이렇게 대규모로 요즘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조달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만 요즘 들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굉장히 큰 변화에 소용돌이에 좀 휩싸인 기업인데 이런 종목들은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갑작스럽게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의 5%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오히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추가 시세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그냥 지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수익권 하면 그때는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 반등이 나오면 수익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오릿 에너지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랜만에 훈훈한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월말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8311님, 펩트론 96,000원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10% 가까이 급등 나와줬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5170님, 실리콘2 23,3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오랜만에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렸는데 더 올라가 줄 수 있을지 단기 목표가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4218님, 우약 6,570원 10%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펩트론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매수가가 96,000원이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IR 자리에서 좀 자세하게 고객사와의 이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여부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고 그때 바이오 섹터 자체의 투심들이 좀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도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많이 빠졌는데 그때 펩트론 회사 측에서도 방어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고객사와의 이런 비밀 계약
대한 그런 비밀을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좀처럼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나와주지 못했는데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던 펩트론이 결국에는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기지개를 피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미국 쪽에서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올 때 좀 앞에 좀 나서서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그래도 96,000원인 시기 때문에 저는 97,000원, 21선 저항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97,700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뭐 10만 원까지는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아직까지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11만 원 그리고 만약에 제약바이오 흐름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제약바이오 흐름들은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11만 원까지는 그래도 1차적으로 목표가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실리콘2인데요.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는 정말 대표적인 기업이고 지금 화장품이 우리가 수출이 100억 달러 돌파가 전망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2는 미국에 대한 우리가 관세 우려 이야기 나왔을 때 유럽 쪽에 또 판로를 확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줬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장품주들은 그동안에 투심이 악화가 되어 있고 지금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화장품, 음식료, 뭐 방산, 상반기 때 시세 흐름이 좋았던 특히 수출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산업들 군에서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좀 두드러진 모습이 보여졌는데 화장품은 저는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좀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 23,3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일단 추가적인 시세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3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3만 원 돌파 시에는 저는 35,000원, 뭐 더 크게 보면 37,000원 이상까지의 주가 흐름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10%의 비중 가지고 계시고 23,000원 이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실리콘2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 오늘 좀 시세 흐름이 좋았던 삐아, 뭐 VT 이런 종목들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시장에서의 수출주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지금 10%에서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3만 원 돌파 흐름이 단기적으로 안 나온다 했을 때는 5% 정도는 일단 수익을 좀 챙겨두시고 나머지 5% 정도를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밥과 핫도그라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았던 기업인데 일단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매물에 대한 소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양식품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밀양공장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밀양공장 돌아가면 생산에 대한 부분들 40% 정도 확장할 수 있다는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삼양식품은 단단한 모멘텀이 있지만 우양은 지금 핫도그는 워낙 좋은데 김밥에 대한 이 수출이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로드맵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대했던 부분과 다르게 아직까지는 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 주가의 흐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6,570원 10%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살짝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회사가 워낙 시총도 작기 때문에 만약 미국 쪽에 대한 판로가 명확하게 잡힌다라고 했을 땐 주가 흐름이 그만큼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도 반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4,000원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매물이 너무 많고 내가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은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다가 4,000원 이상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투자의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여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이 미국산 구리 수입을 중단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죠. 구리나 음식료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